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일 미증시 첫 거래일 점검 좀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예, 테슬라가 한번 충전으로 446km 주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좀 거짓 광고로 되어서 벌금을 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과징금.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기차 업체 테슬라 한국법인 테슬라 코리아에 대해 배터리 1회 충전 주행할 거리에 대해서 쪼고 28억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446km 주행거리는 광고의 절반 불과했다. 전 도심 1회 충전거리.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걸로 좀 한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우리나라도 좀 그러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최대라는 글자를 붙였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광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큰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거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 성장 둔화, 판매 매출 둔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겨울철, 또 이제 겨울철은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 아이폰을 지금 제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축구 끝나고 오면 휴대폰이 거의 방전 사망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 배터리를 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날씨가 괜찮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집에서 축구하려고 나가서 이제 충전을 하고, 축구가 끝나면 애가 맛이 가 있더라고요. 이 전기차는 이제 그런 나중에 문제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기차가 이제 여기서 더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휘발유차라든지 경유차는 계속 존재하면서 같이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기차로 다 바뀌는 세상이 온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연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연탄, 뭐 연탄 고깃집도 있고, 연탄으로 가정생활 하는 분도 있고, 석유, 뭐 등유, 뭐 휘발유, 고급 휘발유 다 종류별로 있듯이, 전기, 뭐 태양광, 이제 풍력, 화력 다 사용하듯이 전기도 사용하면서 같이 휘발유도 차량도 계속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휘발유 내연기관을 같이 활용하는, 그렇게 이제 좀 안전하면서도 전기를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요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또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또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성장은 계속 해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늘 제가 얘기 드렸던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 재밌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스토리가 고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경우, 그 성장 속도보다 주식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반대로 이제 또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 그동안 상승했던 것들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면서 하락 속도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승하는데 총 2년이 걸렸다면 하락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예. 단순히 지금 $110에서 최고점 올라오는 속도, 거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삐당빠당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락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게 주식시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뭐 일단 11월 4일부터 여기 $100 정도 치고, 2020년 한 8월부터 한 1년 반 동안 올라갔던 게 뭐 1년 만에 이제 다 빠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요거는 한 1.5
배속 정도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00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겠죠. 여기서 100에서 가져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2020년, 2021년 뭐 바로 한 1년 6개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 근데 뭐 10배 정도 수준이었으면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뭐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주식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꺾어졌다면 좀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또 테슬라가 위험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이제 애플입니다. 그렇죠? 애플이 또 125달러를 저점 찍고 반등을 주고 바로 다시 또 126달러 지금 125로 꺾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금 빠지고 있고요. 다우 산업지수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경기 침체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지금 이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은행 뭐 미국 경제 전문가들 뭐 다양한 단체에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2022년도에 월가 대형은행 70% 올해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애플, 테슬라 뭐 대기업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미 증시를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 증시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뭐 플러스 알파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애플도 어쩔 수 없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신저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애플 실적 둔화, 그다음에 애플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애플의 주가는 이제 125가 아니라 100달러도 이제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과 테슬라를 계속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너무 넉넉고 그냥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애플이 망가지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그 다음에 2022년 실적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2023년에 대한 걱정에 대한 반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오늘 뭐 부동산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했던 모든 정부 정책을 다 전면 수정하면서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금리 문제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은 실물 경제거든요. 실물 경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뭐죠? 금리거든요. 지금 부동산을 왜 모든 규제를 풀어줄까요? 금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를 감당하고 나서도 투기적으로 너네들 아파트를 사라 이거 얘기인데 빚 감당하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더라도 넌 투기를 해서 난 나중에 돈을 벌면 되니까 너 투기꾼이 되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잘하잖아. 매점 매수해. 그래서 한 사람이 3개, 4개 사. 나중에 부동산 올라가면 나중에 팔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주식 주식 담보대출 뭐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주식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사죠. 왜 안 삽니까?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이 막 우죽순 미분양 사태가 나고 지금 막 대구 같은 경우는 뭐 3만호, 4만호가 신규 분양이 된다 하는데 전매 제한 풀어준다고 그 3만호, 4만호니까 난 2개, 3개 돈도 없는데 대출 막 5%, 6%, 7%씩 끌어서 샀다가 더 떨어지면 나 뭐 인생 끝내라고요? 그거 지금 풀어준다고요, 정부가? 그 문제가 아닌데 지금 포인트를 잘못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답인데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진정되면 빨리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금리를 빨리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내려가는 신호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해주면 국민들이 약간 투기적으로 싹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금리 신호, 그리고 우리만 또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통화 팽창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물가 상승,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를 가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좀 될까 싶을 정도로 웃기게 증시가 움직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월급을 다 써야 된다. 지금 월급 받는 즉시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이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무조건 쓴다고 합니다. 월급 돈이 생기는 족족 그냥 다 써버린다고 하네요. 예, 메르발 증시인데 20만입니다. 2만이 아니고 20만 7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냥 불과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 증시가 마이너스 70% 떨어졌다고 하루 만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폭등을 한 거죠. 이날인가요? 마이너스 14%였던가요? 하루가 마이너스 50%인가 말도 안 되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아르헨티나 증시는 정말 좀 특이하구나 하고 했는데 지금 20만 포인트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요때 같네요. 요때가 몇 프로인가요? 예. 마이너스 37%였군요. 예.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희한하게 또 올랐습니다. 이제 이 증시가 20만 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물가 상승, 금리가 50%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 물가가 1년 동안 2배, 3배 올라가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금리, 미국 금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아르헨티나 금리 50%를 줘도 물가를 못 잡거든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 거죠. 근데 미국도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글로벌 경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들은 이제 화장지가 되는 거고요. 예전에도 독일이 이제 전쟁이 지고 나서 술에 마르크화를 한가득 싣고 왔는데 독일 빵집에 이제 찾아가서, 저희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운영하셨던 빵집이 독일 빵집입니다.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쟁에 패전한 독일에서 독일 빵집에 찾아온 마르크화를 가득 실은 수레를 가지고 빵을 하나 바꿔달라고 하니, 그 빵 주인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했냐면, 돈은 다 가져가시고 수레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가치가 없는 거죠. 빵 한쪽하고 수레에 가득 실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돈은 그대로 들고 가시고 빵을 하나 줄 테니 대신에 수레를 나한테 달라. 이 수레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그 산더미 같이 쌓인 돈보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런 상태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국가가 이번 달 월급을 받는 즉시 맥도날드 가서 돈을 다 쓰지 않으면 그 화폐의 가치가 없으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이제 경제가 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넘쳐난 유동성이 결국 이제 폐단을 불러일으킨 게 이제 아르헨티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그럴 상황이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에서 이제 더 나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과거 1600년도부터 계속 발생했던 이 통화 팽창 요인과 그 위기가 붕괴했던 내용들, 그 이후의 모습들, 그리고 또 여지없이 이런 통화 팽창, 이런 규제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또 우리 인간은 그 사실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또 투기를 하고 하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정부는 부랴부랴 모든 부동산 투기 정책들을 다 폐기해버리면 이제 다시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시 법안을 마련하고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갭을 이용해서 또
투기꾼들은 또 엄청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계속 위험 속에, 위기 속에 돈을 벌 수 있는 그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위험한 순간, 기지를 발휘해야 될 순간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제 수레를 끌고 와서 지금 돈의 가치가 없는 아르헨티나나 과거의 독일 같은 그런 시점이 된다면 이제 뭐 돈도 가치가 없겠지만, 현재는 지금 상황은 돈의 가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얘기니까 그런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테슬라든 애플이든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더 조심해야 된다. 미국 증시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테슬라나 애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 증시 전체, 미국 경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겠죠. 애플이 빠지면 애플 컴퓨터가 안 팔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잘 팔리겠습니까? PC는 안 팔리는데 소프트웨어가 잘 팔릴 수는 없죠. 그렇죠? 삼성전자 PC가 안 팔린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구글 마찬가지겠죠. 구글 구독 취소하겠죠. 사람들이 무료로 보겠죠. 아마존 물건 덜 사겠죠. 엔비디아 뭐 마찬가지. 메타 뭐 잘 되는 게 이제 하나, 맥도날드가 잘 된다고 하니 맥도날드는 한번 볼까요?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잘 되면 코카콜라도 잘 되겠죠. 코카콜라는 안 빠지네요. 그렇죠? 맥도날드도 올랐다가 지금 좀 주춤하네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시장 여건은 계속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미 증시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오늘 장중에 2200이 무너졌다가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이제 내려앉아 버리면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감 시장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신호가 휩소가 되면 곤란하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행잉행향인지 아니면 하락 망치형인지,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망치형인지, 아니면 이제 또 다시 하락을 부추기는 수급으로 끌어올린 행잉맹행 교수형 캔들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일 만약에 이제 갭 하락 출발을 이렇게 시작해 버리면 이제 이 아이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바닥에서 망치형 캔들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제 교수형 캔들이 돼버리는, 좀 물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캔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봉으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이게 양봉으로 끝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갭 하락 출발한 뒤에 빨간색 십자 도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꼬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좀 증시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뭐 현상인 거죠.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폭락을 하다가 나타나는 이제 요런 캔들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요런 이제 뭐 샛별형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나오면 좋죠. 폭락 갭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근데 지금 갭이 아니거든요. 장 열리고 쭉쭉 미끄러지는 장세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장세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 열리고 쭉쭉쭉 끌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당락 갭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은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 확실한 캔들이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지 덤빌 국면은 아니다. 계속 외양간을 고치고 돈이 좀 들더라도 자재를 사와야 되고, 튼튼한 외양간도 계속 두드려 봐야 되고, 스탠스도 계속 멀리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있어야 되고, 이런 테슬라 장대 연봉 하나가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불안 요소,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이제 테슬라가 100불이 무너지고 애플이 보시죠. 이봐 보시죠. 125.77 또 무너지려고 지금 벌써 내려오잖아. 순식간에 지금 제가 방송 찍고 지금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빠른 시간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뭐 방송 찍다가 뭐 직전 저점 붕괴돼 버리면 좋은 거죠. 네. 자꾸 이제 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라든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애플 빨리 엑시트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애플에서 이제 실수를 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엑시트 못했던 국내 국민연금이 애플에서는 엑시트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미친 듯이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일단 나와라고 해외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 운용 부서에서 정리해라라고 하면 애플 꽤 들고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들고 있겠습니까? 전 세계 연기금 투자자들 뭐 워렌 버핏도 그동안 애플로 수익 엄청 냈으니까요. 워렌 버핏도 일단 엑시트 하자. 일부 뭐 5% 10% 엑시트 하자. 이런 기사 이제 띵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갭 하락인 거거든요. 급락이거든요. 그런 거 나오기 전에 테슬라도 왜 팔았겠습니까? 정말 그 기업 인수하려고 팔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얘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똑똑하게 해요. 눈치 딱 보니까 이제 통밥이 나오는 거죠.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돈을 벌어놔서 일단 챙겨놔야 되겠다. 자기가 만든 테슬라가 이 정도 지금 초기 투자금 대비 엄청난 수익을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현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주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엑시트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심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항상 냉정하게 머리도 가슴도 차갑게 주시장은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